제조 산업의 스마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필수 과제 오라클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 웨비나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제조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주제로 세 가지 내용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조 현장의 BI 및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한 사례, 그리고 운영 중인 많은 설비 시스템들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설비 마스터 관리 표준화를 구현한 사례, 마지막으로 제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윤리적 리스크를 조기에 제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구현 사례를 소개합니다. 각 세션 모두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분들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는 만큼 참석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각 세션이 끝날 때마다 제가 간단히 내용을 요약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세션 일부 내용을 놓치셨더라도 저의 세션 요약 내용을 통해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웨비나 내용 중에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혹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셔서 질문이 하고 싶으시다. Q&A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질문을 등록을 해주시면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제조 현장의 BI 및 빅데이터 추진을 위한 ERP 운영과 MDM,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준 데이터 관리 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린정보기술 박원희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조 산업의 스마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필수 과제에 관련된 웨비나에서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서린정보기술의 박원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제조 현장의 BI 및 빅데이터 추진을 위한 ERP 운영과 그다음에 MDM 통합 방안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한데 이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고려 아연에서 이 부분들을 시도하면서 겪었던 좀 어려움을 좀 해결된 건 아니고 아직도 겪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제조 현장의 BI 및 빅데이터 추진을 위한 ERP 운영과 MDM 통합 방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요즘 시대의 화두,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적어볼까 하다가 데이터의 활용 이런 것들을 적어봤는데요. 요즘 시대의 화두는 왼쪽에 이제 자료에서 보듯이 빅데이터란 단어, 그 다음에 AI나 데이터를 잘 모아보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주제이긴 하지만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책 표지이긴 한데요. 업무 자동화에 대한 옛날부터 오래 있었던 얘기긴 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화두가 되어 있는 업무 자동화나 그다음에 자동화, AI를 통한 자동화, 공장에서의 자동화, 아니면 업무의 자동화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얘기. 그리고 BI라는 것들도 굉장히 오래 했었죠. 오랫동안 BI다, EIS다 이런 단어로서 데이터 분석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현재 유저 입장에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바탕에는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주객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빅데이터가 끝인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오해도 많이 있긴 한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회사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도 많이 하신 걸로 이미 알고 있고요.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이제 했지만 사실 이제 또 그게 또 끝이 또 아닐 상황이 또 많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거 갖고 이제 나중에 뭘 하냐 이런 문제도 또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나가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자동화나 업무에 대한 업무 자동화,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을 계속 구현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또 BI도 구축을 또 한 경험이 있고, 이 BI라는 것들이 사실 2021년도의 화두가 아니라 10년 전, 15년 전에도 BI란 단어는 그때부터 있었죠. 많이 만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만든 어떤 그런 경험들을 업계에서도 가지고 있고 각 회사에서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축도 했고 구현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활용도의 문제일 텐데요. 또 생각보다는 이게 효과가
투자한 것 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고 저희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분석도 자동화 될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한 것보다는 좀 어려움이 좀 많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를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듣는다면 이런 좀 공감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회사들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되는 회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전체가 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목을 이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대에 맞는 활동들을 했는데 그 활동들에 대한 결과가 왜 뾰족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아주 좀 혁신적으로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그런 좋게 나오지 않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 어떤 실패의 여정이라는 단어로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경우를 좀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실패의 여정이라고 제목을 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는 주로 특히 BI형이 특히 많이 그렇게 됩니다. BI가 어떤 그 회사의 공식적인 어떤 니즈에 통해서 나왔다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대부분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경영진이나 어떤 윗분들 중에서 우리도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많은 어떤 투자를 해 놨는데 뭔가 그럴듯하게 볼 만한 게 왜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이제 어떤 내부 어떤 BI에 관련된 그런 어떤 구축에 대한 어떤 준비 활동을 하게 되고 급작스럽게 요건이 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건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요건이 아니라 어, 그 급작스럽게 요건이 좀 만들어지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이 어떤 제안을 받고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져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구성하는 것들을 ETA를 한다고 해요. 데이터 추출하는 과정에서 ETA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도 좀 약간 작게 나왔지만 여러 가지 BI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한 어떤 제품을 적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통해서 화면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다 만들어졌다고 이제 완료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사실 목표는 이 분을 이제 만족스럽게 하는 거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 제 출발은 그렇게 했을 텐데 많은 부분들이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으로 접근되지 않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놨지만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고 저도 많이 해봤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얘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어떤 과정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보통 이제 그 IT에 관련된 그 비즈니스 혁신에 관련된 어떤 매니저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세상에 유행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나열 좀 해놨는데 빅데이터가 와서 빅데이터도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도 있고 IoT라는 단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또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DT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크다 그다음에 이제 로그를 관리해야 된다 심지어 진짜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는 엔드 유저 BI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구축 회사로 제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라고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순간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다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절차나 순서는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잘 가이드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IT나 그 비즈니스 매니저가 잘 스터디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갈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아까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하라 해서 빅데이터를 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좀 이게 단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나? 그래서 그다음에 빅데이터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다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걸 해야지 이제 잘 정리가 돼야 AI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들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좀 어렵죠. 그것들에 대해서 또 다음 장에 좀 약간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놨습니다. 실패의 여정인데 이건 한 단계 좀 딜 다운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로는 그 회사에는 분명히 지금 PRM이나 그다음에 WMS 이런 RIMS
MES, CRM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ERP 시스템이 또 한가운데 떡떡하고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회사에서는 중요한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쪽에서 데이터 레이크다, 데이터 댐, 뭐 데이터 마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그 다음부터 이걸 가지고 BI를 하던 아니면 AI에 이용을 하던 그래서 뭐 머신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결국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크기 차이는 좀 다양하지만 뭐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고 많이 했고요. 근데 주로 핸들링 되는 데이터들은 뭐 거래처 부분들, 아니면 품목 분류나 품목 그다음에 그 품목 구성 요소, 그다음에 BO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조직도 이제 법인, 사업장, 그리고 뭐 물류센터, 뭐 창고 이런 것들이 다 될 거고요. 그리고 인사, 사람, 그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뭐 트랜잭션들일 텐데요. 매출 데이터, 매입 데이터, 그다음에 제조 데이터,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게 제조 현장의 어떤 그 기기 상태, 그다음 컨디션 값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 데이터로 좀 취합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재고 부분, 그다음 품질 부분, 그리고 아까 위에랑 좀 비슷한 연결되는 것들인데요. 될 텐데, 센서 데이터들, 기타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리 모델링 하는 할 때는 어떤 트렌드에 관련된 것도 설계를 좀 집어넣을 것이고, 그다음에 계획대 실적 관련된 것도 좀 집어넣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성들, 이 자체가 자기만의 어떤 데이터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얘의 태그 정보들, 그러니까 결국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 이쪽에 모아놓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이런 데이터를 모을 때 사실은 거래처만 하더라도 ERP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ERP도 있고 CRM도 있고 그다음에 ITM이라고 하면 좀 전체가 또 다 있어요. ERP들도 있고 MES도 있고 WMS, IMS, PRM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다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정확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분류가 좀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군데 다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정확성, 다 레벨이 맞게 그다음에 똑같은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 그리고 목표 모델, 사실 목표 모델을 부합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를 어디다 쓸 건가가 목표가 될 텐데 그 목표 모델에 부합된 거는 다 이쪽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어디다 쓸까도 잘 되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떤 것을 어떤 레벨로 어떻게 모을 거냐 여기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도 이거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 그 모든 것을 다 바꿀 것인가? 그래서 또 이제 그 시스템 구축하는 회사들에서는 빅뱅 방식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다음에 점진적, 이쪽에 영화에 나오는 거는 보지 마시고, 일단 계단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체를 한 번에 가장 이상적으로 다 바꾸면 좋죠. 그게 빅뱅인데, 그것도 빅뱅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시스템을 전면적인 교체를 빅뱅이라고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를 다시 없애고 다시 만드는 그런 어떤 큰 정도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빅뱅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잘 정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시스템을 교체한다를 우리 빅뱅이라고 본다면 이 메이저 시스템을 왜 교체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재구축을 통한다는 얘기는 시스템을 재구축을 통한다는 얘기는 어, 작은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변화를 계속적으로 맞추라는 노력을 좀 줄이고 한 번에 다 바뀌어서 몸을 시스템에 맞추자. 그 ERP 구축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노력을 좀 줄여보는데 이런 방법을 쓰거나 그다음에 이걸 할 때 시스템이 다 바뀌기 때문에 마스터 데이터 정비를 프로젝트 과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장점으로서는 메이저 시스템 교체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기 전에 이 메이저라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거냐를 좀 잘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메이저란 것은 예를 들어서 ERP가 메이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관점에서 시각에서 다시 바라봤을 때 우리 회사에서는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를 정의하고 그 분석 대상이 있는 것을 어, 분석 대상이 보유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기능적인 보유가 있는 동네를 메이저라고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주요한 펑셔널리티는 그 우리가 분석 관점에서 뭔가 하나 중요한 시각이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능적인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에 대한 복잡성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지금 앞장에서 MES도 있고 ERP도 있었는데 MES 안에도 생산 실적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ERP에도 생산 실적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복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석 관점에서 생산 실적을 정의할 때 그러면 ERP와 MES 자체의 생산 실적이라는 하나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노력을 한번 메이저 시스템 교체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좀 전면적으로 바꾸자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서의 어떤 빅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거는 기한하고 승인받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페인 포인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 페인 포인트에 대한 어떤 해결 및 보완,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좀 해결해 보자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얘기는 상시 변화 관리 롤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 안에 상시적으로 우리 회사 변화 관리가 업무적으로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변화 관리, 그 다음에 기능을 개선하는 변화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롤을 항상 가져가고 거기서 효과 높은 개선 사항을 내부적으로 늘 도출하는 물론 이런 활동을 많은 회사들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런 어떤 타이틀을 부여받아서 하는 거와 전산 조직이나 아니면 IT 전략 조직에서 그거를 좀 강제화해서 어떤 하나의 숙제로 하는 거랑 약간의 좀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걸 할 때 단위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그다음에 단위 기능을 바꿀 것인가, 보안 시스템을 어디를 할 것인가,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엣지 시스템, 그러니까 보면은 코어 시스템들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코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놔두고 그러면 추가적인 엣지 시스템을 넣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달성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능을 다 잘 써보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어떤 엣지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접근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그 실패 비용에 대한 어떤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메이저 시스템 교체를 좀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어떤 그 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실패 비용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인 포인트라는 것은 좀 본연의 이제 비효율이 아닌 분석 관점의 시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떤 기능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어떤 프로세스가 꼬여 있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쪽 그 ERP 쪽이나 어떤 특정 시스템에서 해결되는 문제인 거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그 관점에서의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페인 포인트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을 한다. 그런 어떤 시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일단은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제 해결 출시된 관점에서 선택은 페인 포인트 해결 및 보완으로 접근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빅뱅 방식, 뭐 메이저의 어떤 시스템 교체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도 큰 리스크를 한 번에 다 가져가기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어떤 것을 좀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분석 시각의 기본 요건을 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갖고 있는 주요 마스터를 정리한다. 물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미 몇 년 전, 그다음에 그 몇 년 전,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주요 마스터에 대한 정리는 이미 다 끝내 있는 회사들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시점이 좀 약간 늦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면은 작년에 저희가 약간 작은 어떤 BI를 구축을 했었는데 저희도 좀 실패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해서 두고 싶었으나 그 작업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다시 유심히 들여다보니 주요 마스터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별로 좀 중복되거나 분류가 잘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그 부분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좀 먼저 좀 정리 좀 해야겠다라고 결정했는데
이걸 하면서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시스템이 많고 중복된 그 마스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페이지를 좀 나눠서 좀 이걸 순차적으로 좀 가보려고 현재 저희가 방향을 잡고 진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서 그냥 마스터 정리만 잘 된다고 또 될 일이 또 아니란 걸 또 발견을 해서 두 가지에 대한 노력을 같이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얘기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분석 시각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걔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 분석에 대한 요건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컬렉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아직은 시작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요 마스터 정리를 좀 먼저 하고 동시에 이 부분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시스템들을 그것도 개선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시기를 가져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저희는 한 60점 정도의 돌입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시기가 됐을 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리고 그 오토노머스 트랜잭션, 그러니까 자동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시스템적으로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보는 게 최종 목적지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절차를 요 관점에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시작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고 현실은 투트랙이라고 써놨는데요. 이미 IT 부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런 어떤 활동, 개선 활동 외에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는 컨버전스 앤 이노베이션스라는 조직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큰 주제들이 또 스마트 팩토리라는 주제로 또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도 이미 또 있고 그리고 요즘 또 화두인 ESG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ESG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또 이쪽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 대응도 회사는 또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또 활동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제 예상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잘 돌아가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돌아갈 텐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엮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부터 몇 달 후, 그다음에 내년에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확률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저희 앞에 있는 이 숙제 이 부분을 잘 시작하고 빨리 잘 진행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접근 방법은 어떤 데이터나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의 시각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접근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디서 할 거냐를 지금 두 번째 선택으로서 저희는 이거에 대한 분석 과정이나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좀 클라우드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컴플렉스 구조의 인프라 환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를 사용하고 있고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지금 오라클하고 같이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도 사용을 하고 있고 MS 애저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도 혼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에 대한 정비를 그때는 앞장에서 MDM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는데 그 MDM에 대한 통합을 한다는 어떤 그 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후방형 통합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비도 끝나고 데이터 어떤 그를 컬렉션하는 부분도 정의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정비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이 오면 후방형으로 진행되고 있던 MDM도 다시 MDM의 본래의 어떤 목적대로 전방형으로 다시 또 그 변경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기까지 진행되려면 몇 년 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단계 후방형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일단 진행하기로 결정했었고 다락도의 시각에서 효율성을 좀 파악해서 클라우드로 계속 갈지 온프레임으로 갈지는 지금은 알 수 없고 나중에는 결정을 좀 해야 할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선택한 퍼블릭 클라우드는 OCI라고 부르고요. 오라클 클라우드 스트럭처고 아마 며칠 전에 그 오라클 웹비나에서도 OCI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OCI를 또 많이 하기 좀 그렇고, OCI를 이미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쓰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정성이나 퍼포먼스는 당연히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쓰고 있고요. 다만 또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그래서 타 어떤 클라우드보다는 비용적인 혜택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비용도 좀 있고, 밑에 보시면 최초 도입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이제 히든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금 보이지만 VPN 사용료가 무료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혜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옆에 타타 어떤 클라우드는 굳이 좀 이렇게 브랜드 도출하기 좀 그래서 오라클만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인정보 기술은 이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지속적인 인더스트리의 DT 경험을 축적을 하고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께서 가지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민이 좀 덜 되는 제안으로서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선인정보기술의 박원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세션 잘 보셨죠? 그럼 간단하게 빠르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발표자분께서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BI 프로젝트가 정말 많이 실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영진 입장에서 뭔가 이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해봐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런 지시들이 대부분 되게 급작스럽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진 입장에서는 뭔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받다 보니까 프로젝트 수행을 하기 위한 TFT도 상당히 급조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뭔가 이런 핵심 업무 시스템, 제조업 입장에서 핵심 업무 시스템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ERP든 MES든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들이 많이 실패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할 때에 접근법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네, 다음 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상시적인 직원의 변화 관리를 위한 직무,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빅데이터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할 때에는 뭔가 프로젝트 단위가 되게 크지 않고 작을 수 있거든요. 기능별로 쪼개져서. 그래서 A라는 기능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2달이다. 그럼 2달이 끝난 다음에 다른 업무에 또 직원들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뭔가 좀 직원들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셔서 이런 상시적인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뭔가 개선을 시킬 대상의 단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개선할 건지 아니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그 시스템의 어떤 특정 기능을 보완할 건지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마스터 데이터 정리라고 하셨어요. 각 단계별로 나눠서 마스터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두 번째 세션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 인프라 환경에서 마스터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에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가 내려졌던 OCI를 기반으로 해서 마스터 데이터를 통합해서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데이터가 뭔가 통합이 되어야지만 경영진이 원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BI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에 대한 요약은 여기까지고요.